예, 과분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조용석 명국님의 그 멋진 강연을 듣고 제가 뒤이어서 하려다 보니까 정말 많이 위축되고 많이 부끄럽고 그럽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히 제가 운동학적 분석 이렇게 붙여놨는데 활쏘기도 잘 못하고요. 많이 부족하고 이걸 운동학적으로 어떻게 제가 감히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워낙 좀 강의를 좀 빨리 진행하는 편이라서 가능하면 좀 천천히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좀 듣기 불편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저희 K묵 강좌니까 K묵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해서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데서 국가 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한 3,500여 편의 강좌가 개발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 우수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체육 쪽 분야도 있어서 많은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조금,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하고자, 한국학 또는 인문학 쪽에서의 한 과목으로 개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전통활쏘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과목들하고 좀 생소한 과목이고, 학교에서 개설되고 있는 이런 강좌도 많지 않아 가지고요. 이제 제 목표로서는 이런 지덕체를 좀 감히 제가 전인교육의 지덕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함양하고 우리 선조들의 활쏘기 문화의 우수성을 좀 이렇게 널리 알리고,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좀 부심이라고 요새 많이 하는데 자긍심을 좀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활쏘기라는 게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도 활쏘기가 있고, 역사가 없는 나라, 아직도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저 남미의 아마존에 계시는 원시 부족 사회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는 문화는 없지만, 역사는 없지만 아직도 활쏘기를 하고 있는 생계를 위해서 그게 이제 활쏘기인데, 과연 이제 활쏘기가, 우리나라 활쏘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잠깐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처럼 지금 K문화, K컬처, K푸드, K팝, K아트, 한국적인 것들이 지금 세계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럴 때 우리 한국 활쏘기도 조금 우리 활쏘기가 갖고 있는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서 모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의 활이 우수하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활이 더 우수하다, 이런 걸 좀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 강의가, 제 연구가, 제 공부가 그거를 선도하고 그걸 이끌고 한다는 생각은 추워도 요만큼도 없습니다. 굉장히 일천하고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 마중물도 만약에 멋있다면 하여간 어떤 동기를 주고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강의고 연구고 공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영상 K묵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의 활쏘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활쏘기는 보편적 인류 공통의 유산이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 로빈 훗으로 잘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양궁을 포함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영국 활쏘기 협회라는 게 양궁하고 전통 활쏘기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양궁을 이끌고 있고, 또 다 아시다시피 투르키예 같은 경우는 벌써 세계문화유산으로 자국의 활쏘기를 등재시켜 놓고 있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활쏘기하고
우리나라의 활쏘기가 어떻게 다른지는 사실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면 우리 이 나라에서 활 쏘시는 분들 맨날 우리나라 활쏘기가 우수하고 하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우수한지를 이렇게 좀 고민들을 해보셨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런 걸 같이 좀 고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묵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활쏘기의 모습, 최근에 우리 방구대 암각하에 활 쏘는 조각 부조라고 하나요? 예, 다시 부각되면서 예전부터 우리 고대부터 활쏘기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약간 그런 활쏘기랑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활쏘기가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렵을 위한 아니면 전쟁을 위한 활쏘기는 어느 나라에도 있었던 거고, 근데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뭔가 하면 먼저 선비들의 아까도 전인교육 제가 감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교육 마음과 몸을 수련하는 교육제로서 활쏘기 다들 아시죠? 육례라고 해서 사가 들어가는 거. 또 하나 저는 우수한 점이 저희 국가가 주도하는 활쏘기를 했고, 물론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주나라에서 하고 했던 거 알고 있지만 그런 게 정말 멋진 기록물로 남아서 우리들한테 전해지고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는 활쏘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대사례 의궤, 대사례 도 이런 의궤 같은 걸 통해서 활 쏘는 내용들, 양식들이 정말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신 간의 그런 이해를 다지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의 활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양반이 있어서 문반, 무반에서 무관을 지금의 공무원이죠. 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 무과 제도 시험으로 활쏘기를 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거리라든지 관역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화살의 개수, 활의 종류, 여러 가지 그런 룰. 사실 저희들이 제가 놀이와 스포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존하는 올림픽에서 즐기고 있는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놀이로서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하고 있던 어떠한 종류의 움직임들이 스포츠로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거는 이런 룰, 규칙이 정해지면서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활쏘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뒤늦게 우리나라의 국가에서도 이제 뒤늦게 이 우리나라 활쏘기의 우수성을 알게 돼서 2년 전, 3년 전인가요? 2020년에서야 비로소 그걸 국가 무형문화재로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전통, 아까 제가 스포츠 말씀드리면 씨름, 태견, 그 다음에 우리 활쏘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활쏘기에도 좀 이렇게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는 게 그런 세 가지 대표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활쏘기는 그 나머지 둘에 비교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되고요. 그렇지만 정말 그 둘과 좀 다른 게 씨름이나 태견 같은 경우는 룰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동네마다 다르고 쓰러뜨려서 이기면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임금님이 쓰는 책 안에 룰이 정해져 있는 정말 우리나라 고유의 우리나라 전통에 우리나라 얼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활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부각 못 되고 씨름 아니면 지금은 태권도로 발전했지만 태견 이런 거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너무나 좀 아쉬운 점이고요. 이런 조그만 모임들 이런 것들이 좀 쌓이고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청중분 중에서도 조금 더 활쏘기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 주시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전통의 스포츠를 대표하는 게 태권이 아니라 씨름이 아니라 활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보여주셨던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셨던 동영상에도 정말 구름 같은 관중을 놓고 활쏘기 대회가 열렸던 거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나라 전통의 스포츠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우수성 그러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나라 활과 화살입니다. 각궁과 죽시로 대변되는 활과 화살이고요. 그거는 그래도 일찍 인정을 받았습니다. 활쏘기 행위보다도 50년이나 앞서서 국가에서 이건 정말 중요한 문화재다라고 지정을 해주셨고, 그건 좀 테마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2022년 작년에도 새롭게 궁장 시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활쏘기의 이런 특성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매년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되는데, 거기서 체육 백서라고 해서 다들 아시죠? 그 체육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걸 백서라고 하는데, 국방 백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체육 백서가 있습니다. 매년 발행이 되고요. 2년 전 데이터가 2년 뒤에 이렇게 책으로 엮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신 거 2022년 6월에 발행된 자료인데, 한번 보시면 등록된 선수 수를 이렇게 보시면 1위, 2위, 3위가 축구, 야구, 태권도고 저희 궁도 활쏘기가 4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4위가 된다는 거. 근데 정말 더 특징적인 건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 대부분인 게 축구, 야구, 육상, 뒤로 넘어가서 양궁, 핸드볼 등등등 대부분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입니다. 선수 등록이. 물론 선수니까 선수 등록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야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활쏘기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이 일반부입니다. 그것도 이런 돈 받고 하는 시도체육회, 경기단체, 기업 이거 아니고 정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말 좋아서 하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건 거죠. 이게 2018년, 19년, 20년 계속해서 발행되는 내용을 봐도 거의 변함없이 4위를 유지하고 있고, 생활체육 인구로서는 가장 탑인 그런 경기 종목이 이 활쏘기 궁도인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우수성이 있는데, 제가 우수하다고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활쏘기 양식입니다. 지금 우리 조명국님께서도 활을 쏘는 자세, 비팔, 비정, 흉어, 복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우리의 우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다들 아시는 대사례도입니다. 정조대왕 19년도 1743년인가요? 네. 그때 거행됐던 대사례의 그림을 그리게 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건데, 다들 아시죠? 이렇게 보면 지금 임금님이 쏘시고 있어서 이걸 어사례도라고 하는데, 멀리 웅후라고 하는 솔포로 된 관역이 있고, 임금님은 이제 위에 단 위에서 쏘시죠. 임금님이 여기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 보이시는 분은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고, 농담입니다. 여기 계십니다. 계신다는 것 잘 아시다시피 1월 오봉도라는 병풍이 쳐 있으면 그게 임금님이 계신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이제 아마 4시로 추측이 되는데, 이렇게 활을 들고 꿇어 앉아서 활을 이렇게 임금님께 전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아마 그 활을 받아들은 정조대왕님은 그 자리에 서서 멀리 있는 웅우관역에다가 활을 내셨을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놓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거기서 이렇게 저 멀리 높게 화를 내시는 정조대왕의 모습이 보이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규칙들이 이 대사리에 의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또 제가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사도가 아니라 시사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제상들이 활을 쏘는 그림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신하들이 쓰는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뭐 당상, 당하 자리가 달라진, 위아래로 나눠진 것 같고, 이렇게 두 분씩 써서 활을 쐈던 것 같습니다. 1743년에 우리나라 활의 모습입니다. 멋지죠? 예. 이렇게 활을 아마 쏘셨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건 여담인데, 이런 멋진, 정말 임금님이 쏘고 정말 멋진 나라를 이끄는 신하들이 쐈던 활의 모습은 지금 없고, 지금 우리 궁도 협회에서 하는 활쏘기의 모습은 약간 이것과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이런 모습을 언젠가 좀 찾아서 우리나라의 활쏘기의 방향으로 삼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여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활쏘기의 우수성, 계속해서 양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활쏘는 양식이라고 하면 이제 거리, 관역의 크기, 화살의 개수, 화살의 재원, 활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저는 이제 포괄해서 양식이라고 할 텐데, 또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림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1740대 태어나신 김홍도라는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홍도의 활쏘기라는 그림은 더 잘 아실 거고요. 이건 이제 활터라는 그림이고, 또 정확한 명칭으로는 북일영도라고 해서 이 북일영 관아 앞에서 이 멋진 소나무는 선비를 상징합니다. 소나무 밑에서 한 20여 명의 선비들이 저 멀리에다가 관역을 세워놓고 아마 뭐 과거 준비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활을 쏘는 모습이죠. 거기에는 고수가 앉아서 맞았다 안 맞았다를 북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거를 이렇게 버드나무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선비들의 모습도 있고, 지금 여기에 확대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굉장히 멋지게, 저는 제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활쏘기의 특징을 하늘의 별을 따는 활쏘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치 정말 하늘의 별을 따듯이 높이 줌손을 들어서 활을 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쏘기의 이런 풍류가 정말 우리들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는가, 이런 거 좀 보고 싶고,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게 이제 담절 강희연 선생님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비를 상징하는 소나무 밑에서 세 분의 선비들이 어떤 분은 활을 준비를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사대에 딱 서서 활을 발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냇가에는 이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고, 관역은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아마도 멋진 솔포 관역이 설치돼서 거기에 이렇게 조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팔찌라고 하죠. 저희 습을 차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궁대에 이제 화살을 꿰고 있는 모습, 또는 이런 촉돌이, 촉을 빼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활의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1920년대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조선의 궁술에도 이 궁체, 등장궁체, 만개궁체 이렇게 해서 멋진 한복을 입고 활 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버튼 홈즈라고 해서 미국의 여행가이자 영상 사진 작가인데, 이분이 1900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 서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하여간 움직이는 사진 그래가지고 했던 거고, 우리나라 최초로
상영된 영화가 바로 이 버트넘즈가 촬영한 이 영상이고, 그 영상 속에 정말로 다행스럽게 우리 아까 아마도 황학정으로 예상이 되는데, 황학정에서 활을 쏘는 공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그 활의 궁체와도 많이 다르고 활을 쏘는 양식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쩌면 이때는 벌써 120년 전이고 이때 활쏘기가 어쩌면 우리나라의 활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정제된 활 쏘는 모습, 저도 뭐 아까 조명국님의 말씀에 정연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 정말 동의하고 있고요. 저는 강의 중에 그거를 정중동이라고, 멈춰져 있는 곳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활쏘기의 모습이 아마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또 하나 근대의 활쏘기 이렇게 보면 1958년에 제1의 한국 활쏘기 대회라는 게 이제 개최가 돼서 아마 황학정에서 활쏘기 대회가 개최됐는데, 그때는 이런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했던 게 아마 정식 저희들의 복장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떻게 한복을 입었었고요. 이때도 활 쏘는 모습, 대통령까지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또 뭐 마지막 뭐 이렇게 정말 인상 이회를 이룬 것처럼, 인상은 확실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뤄서 인기리에 했던 게 활쏘기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약간의 이런 활 쏘는 양식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모습을 봐도 1700년대의 활쏘기의 모습, 뭐 그건 이제 상상 속에 있는 그림 하나만 보고 상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이고, 아니면 지금 여러 활터에서 보시는 모습들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쯤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활쏘기라는 걸로 해서 어떤 틀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활쏘기 양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양식으로 자꾸 가는데요. 어떤 것일까? 우리나라 활쏘기 양식은 활과 화살의 재원 규격, 그 다음에 물론 활쏘기의 양식이 될 거고요. 뭐 각궁과 죽시의 우수성, 이것도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경기 방식 같은 경우도 저희는 5시 한 순에 5시를 쏘고, 또 관중제를 하고 있다는 거, 사거리가 145m라는 거, 2m하고 2.6의 관역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활쏘기 동작을 조금 어떤 양식화하고 규격화하고 좀 우리나라 활의 특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좀 이런 밑에 깔려있는 연구들이 좀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활쏘기에 대해서 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연구 논문을 찾고 정보를 찾을 때 이 리스라는 데서 많이 찾게 되는데, 국내의 연구는요, 보면 활쏘기로 검색을 하면 거의 저희 자연 쪽에 그런 어떤 과학적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이런 인문 쪽의 연구들이, 그것도 다른 연구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가다 이제 실제로 활쏘기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지 않고, 또 우리 공인식 제 존경하는 또 공인식, 회장님의 박사님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국궁이나 궁도 이런 걸로 찾아도 저희 연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사실 국궁과 양궁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다들 아시죠? 제 강의에서도 저는 뭐 김연아의 스케이트하고 이상화의 스케이트, 같은 스케이트지만 다르지 않냐. 김연아가 타는 거는 피겨 스케이트고 이상화가 타는 거는 스피드 스케이트고, 같은 스케이트지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쏘는 활쏘기에서 같은 활과 화살일 수 있지만 명칭은 전혀 다른 게 국궁과 양궁이고, 근데 사실 이런 운동학적으로 연구 이렇게 보면 거의 없다는 거죠. 어떤 거? 전통 활쏘기에 대한 연구는 다 그냥 양궁에 대한 연구입니다. 왜? 올림픽이고 메달 따면 수천, 수억, 뭐 수십억, 뭐 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거의 없었고,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 사례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사실 제가 운동 생리학이라서 약간 다른 분야이긴 한데, 이렇게 실제로 활 쏠 때의 동작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을 쏠 때 어느 정도의 몸을 움직여서 쏘는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완화해서 운동학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 테마에 과학과의 만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하여간, 과학을, 다른 말로 하면 수치라고 합니다. 과학은 어떤 현상을,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숫자화하고 비교하는 게 과학인 거거든요. 그래서 활쏘기를 좀 수치화해서 한번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활 쏘는 동작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뭐 발디딤 말씀드렸는데 발디딤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많긴 한데요. 오늘 좀 생략을 좀 하고 있고 활을 쏠 때 우리가 몸을 이렇게 돌려서 쏘게 되는데 무릎을 엉덩이를 아니면 어깨를 얼마만큼 돌리는지 혹시들 아시는지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일지 좀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총 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지사를 해라 활 관역을 오랫동안 겨냥을 해가지고 쏴라 이러는데 지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수치화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전 각도에 대해서 좀 볼까 하고요. 그래서 발목, 무릎, 엉덩, 허리, 어깨, 턱 등에 활을 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걸 좀 숫자화할까 하고요. 지금 강의 속도 괜찮나요? 좀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다들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 속도,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활들을 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수치화해서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전 각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활 쏘기 때 얼마만큼 몸을 돌려서 쏘시나요? 관심들은 다 갖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발을 많이 회전하시는지 아니면 허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전하시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감히 정말 일천한 지식으로 작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활쏘기 과학이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좀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자랑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 나왔던 사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거기에 좀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거기서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활을 쏠 때, 조준을 할 때 중선을 이렇게 밀어서 중선이 있는데, 중선이 살짝만 틀어지면 관역에 가가지고 살이 떨어질 때 많이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계산들 해보셨나요? 제가 수학은 잘 몰라서, 근데 이제 막 찾아봐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중선이 한 2도 정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면 관역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5m 정도가 벗어나게 됩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살짝 2도 정도 틀어졌는데 관역에 가면 한 5m 정도 벗어난답니다. 혹시 계산식이 궁금하신 분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몸의 회전이 그렇게 중요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 동작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요. 대상자는 활을 오랫동안 쓰고 계시는 오렌지 하여간 평균 한 89개월 정도 쏘시는 남성 군사분들 10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게 N수가 좀 적긴 한데 저희 과학 쪽에서는 6명 이상만 넘으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통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면 그렇게 적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미니멈 수준에 들어가게 되는데 평균 연령이 한 49세, 50세 정도고요. 체중, 신장 이렇고
활은 보니까 한 50파운드씩 평균 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 평균 시수를 볼까 그랬는데 그거는 좀 다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시수 좀 이렇게 활 수준을 봤는데 평균 그러니까 최고 시수가 10분의 평균이 한 33중 하시는 구순에 하시는 분이고 실험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따 센서 다는 건 좀 이따 설명하는 거고 하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적외선 카메라인데 적외선 카메라가 쫙 둘러서 10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관역을 이렇게 좀 앞에다 놓고 했습니다. 사실 실제 활터에 나가서 아마 쏘게 되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실내에서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거를 수치하기 위해선 정확한 이 구분점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사법 8짤 그래가지고 8개로 나눠서 보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크게 5개의 동작, 준비 동작, 거궁 동작, 만작, 발시, 마치기 동작을 5개로 딱 명확하게 랜드마크로 정해 놓고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그러니까 준비에서부터 거궁까지를 제1국면으로 해서 들어 올리기. 그 다음에 거궁에서 만작까지를 밀고 당기기 식으로 해서 이렇게 4개의 국면으로 해서 그 사이에 벌어지는 뭐 이런 회전 각도 아니면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숫자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방법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몸 관절 주요 부위에다가 이런 센서를 붙여갑니다. 이게 이제 은빛으로 된 거라서 적외선을 주면 그 이제 빛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달려있는 요 카메라들이 그 빛을 잡아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거네요. 카메라를 10대 사용을 할까 아까 말씀드렸고요. 샘플링 레이트, 그러니까 샘플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게 초당 200장의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동작을 할 때 1초에 200장을 하니까 200분의 1초까지 구분이 가능한 거죠. 굉장히 세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회전 관절 각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찍은 사진이고요. 요새는 이렇게 또 뼈다귀로도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그냥 재미삼아 보라고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아직 좀 개발 단계라서 이 딱 관절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막 관절이 어긋나 있는데 이렇게 양해해서 좀 봐주시면 좋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카메라가 10대가 찍으니까 정면샷, 측면샷, 아니면 위에 다 나오고요. 이렇게 X, Y, Z축 아마 다 아시죠? 3차원적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방향의 움직임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동작 분석이라는 방법입니다. 제가 활 쏘는 모습, 이거 저는 저는 이렇게 관역을 마주보고 서는 그런 활 쏘는 타입을 하고 있어서 좀 불편해 보이실 것 같은데 많이 비틀려서 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관절을 골격으로 보면 좀 부정확한데 이걸 이제 스틱 픽처로 해가지고 관절 포인트를 찍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관절과 관절 사이를 일직선으로 묶고 걔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뭐 0. 몇몇몇 단위까지도 이렇게 관절의 각도 변화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200분의 1초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인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분의 그 활 쏘는 동작을 시켜서 한 분당 5번씩 활을 쏘게 했고요. 그 중에 좀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2개 버리고 중간에 있는 3개의 수치만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건 이제 정면에서 보는 샷들이고요. 같이 동시에 이제 늘 자기가 활태에서 활 쏘는 양식 그대로 활을 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역의
그 거리가 실험실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중선을 들지를 못합니다. 사실 좀 많이 궁금했던 게 이 중선의 각도들을 뭐 여러분들 다 그 경험해서 다 아시죠? 좀 파운드가 약한 활들, 여성분들, 여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들고 쏘고, 그 다음에 뭐 50파운드, 60파운드 가까이 되신 분들은 거의 직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쏘시고 그러는데, 아마도 제일 큰 이런 그 활쏘기 양식에서의 그거는 중선의 각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볼 수가 없었고,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제 활태에서 좀 이런 동작 분석을 해서 그런 내용까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보는 관절의 각도들이고요. 평상시 하는 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발시를 하고, 이 10분이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물론, 활을 쏘는 행위라는 큰 틀에서는 다 활을 쏘고 계시지만, 전부가 다 다른 활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로 아니면 대표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면 먼저 회전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턱, 허리, 엉덩, 무릎, 발목 활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회전을 할까요? 네, 아마 대답 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요건 좀 양이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9분에 한 분이 좀 데이터가 안 나와서 9분 데이터로 하고 있는데 9분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요 데이터는 지금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11자 설계로 한 상태에서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9분이 전부 다 서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아마 4분인가가 비팔 비정이라고 하는 저는 사선석이라고 하는데 사선석이라고 하고 계시는 분이고 4분인가 5분이 이렇게 마주석이 정면을 보고 서는 그런 겁니다. 그걸 또 이렇게 나눠서 제가 분석한 것도 있는데 오늘 좀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인 말씀만 좀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발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거궁 때 몇 도가 돌아가느냐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준비해서 거궁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발목은 거의 돌아가지 않고 평균 냈을 때 한 2도 정도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만작을 하게 되면 밀고 당기기 하면서 만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발목의 각도가 조금 돌아가서 한 9.7도까지 돌아가게 되고, 뭐 발시까지는 거의 조준하는 그 굳히기 상태니까 크게 변화가 없어 10도 정도에서 발시가 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발목의 오른쪽, 왼쪽, 무릎, 엉덩이, 허리, 턱 이렇게 해서 보면 발시 때 가장 크게 이렇게 회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시 때만 한번 보게 되면 발시라는 건 이겁니다. 그렇죠? 들어 올려서 거궁에서 밀고 당겨서 만작을 하고 만작한 상태에서 조준해서 발시하는 요 순간의 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큰 적은 없고요. 근데 보면 허리를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어서 허리가 한 25도 정도 이렇게 자기 준비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마주서기 한 상태는 이 상태가 준비 자세가 돼서 좀 크게 돌았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비팔 비정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 사선서기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돌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평균으로 냈을 때 25도 정도 이렇게 돌고 있고, 재미난 거는 굉장히 발목을 이 무릎이나 엉덩보다도 더 많이 돌리더라고요. 발바닥이 사실은 고정이 돼서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발목은 많이 안 돌고 저는 무릎이나 엉덩이가 많이 돌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릎보다 엉덩이보다 발목이 약간 더 도는 그런 결과가 보이고 있고, 이 턱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 자세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거 오른쪽으로 돌 때 턱은
중물에다 묻어야 되니까 반대로 돌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돌면서 약 35도 제일 많이 돌고 있었고요. 예, 관절의 이런 각도 변화 그 정도 보는 걸로 하고, 다음은 수행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활 쏠 때 한 몇 초 정도 걸려서 쏘세요? 다들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지사도 하고 오래 들어올려 쏘고 하라고들 할 텐데, 이런 지사들은 충분히 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이제 활을 실제 그 학교에서 여학생들 데리고 활 쏘기 강좌 이런 거 진행하면 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작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속으로 5개 쉬고 나서 발시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능숙하신 그 활 쏘시는 분들은 몇 초 정도 지사를 할까? 뭐 이런 거를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9분의 한 분 빼고 9분의 데이터를 개인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먼저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준비 요 자세에서 거궁까지 들어 올리는 동안에 약 3초 정도, 3.2초 정도를 들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거궁에서 만작까지 밀고 당기는 게 한 5초 정도. 그 다음에 만작한 다음에 좀 지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0.26초에 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총 한 10초 정도에 이렇게 쏘고 계시고요. 뭐 두 번째 사람부터 9번째까지 이렇게 계시는데, 전체로 봤을 때 어떤 분은 들어올리기를 1초에 들어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한 4.5초 정도에 들어올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밀고 당기기를 1초 87에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천천히 9초 정도 걸려서 천천히 밀고 당기는 분도 계시고, 또 굳히기도 어떤 사람은 0.2초 만에 아니면 0.5초, 0.48초에 발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초 걸려도 지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각각 다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1초 정도 걸려서 활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대에 발디딤을 하고 살을 매기고 준비 자세가 다 끝난 상태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돌아오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활쏘기 대회할 때 한 사람당 1분이면 충분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활들을 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평균을 내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렇게 5개 동작, 4개 국면으로 봤을 때 들어올리기보다 밀고 당기는 동작을 제일 오래 긴 시간을 하고 있고, 약 한 5초 정도에 걸려서 거궁한 상태에서 만작까지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만작에서 발시까지 저는 이걸 굳히기라고 하는데, 몸을 굳혀서 조준을 하는 그 시간은 이 열풍 다 봤을 때 한 1.5초. 그러니까 우리가 5초 뭐 지사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좀 모자르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수강 시간이 됐고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중심 이동입니다. 중심 이동 같은 경우는 활을 쏠 때 몸이 흔들려 가지고는 뭐 제대로 못 맞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활을 쏘는 동작 시에 몸이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지 요걸 좀 알아봤습니다. 이거 뭐 알아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요 포스프레이트라고 해서 지면 발력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요 기계는 요 위에 올라가서 있으면 지금 올라가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딛고 있는 데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요거 한 대에 수천만 원 해가지고 저도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장비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장면인데 2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발, 왼발에 각각 걸리는 힘을 알 수가 있어서, 뭐 세밀하게 분석하려면 뭐 앞뒤 좌우 X, Y, Z 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좀 간편하게 포스프레이트에 걸리는 힘을 체중으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딱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 보면 오른쪽에 자기 체중이 만약에 60kg면 오른쪽에 30kg, 왼쪽에 30kg 이러면 50%, 50% 이렇게 나오게끔 세팅을 해가지고 몸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좀 체중이 실린다 그러면 이쪽이 80%, 왼쪽이 20% 뭐 이런 식으로 되게끔 측정을 하면 무게 중심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무리 벌써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30분까지였네요. 너무 천천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나와서 좌우 축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무게 중심인데요. 무게 중심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주동발이라는 게 오른발을 얘기하고요. 비주동을 왼발을 얘기하는데 오른쪽에 걸려있는 체중 아까 50%라고 했는데 거기 빼기 왼쪽 발에 걸린 체중.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라고 하면 왼쪽 발에 55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발에 45 이렇게 체중이 걸리면 1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더 체중이 10% 더 많이 걸렸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전체 평균으로 보면 들어올리기 때 1.2% 차이가 1.2%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거의 변화 없이 체중이 균등하게 가고 있다. 더 심한 거는 굳히기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굳히기 동작에 가면 좌우의 체중의 이동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체중 중심이 맞은 상태에서 활을 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때 한 1.1%, 만작 때 0.01%로 거의 체중 중심을 딱 지킨 상태에서 발시를 하더라. 아무래도 잘 받치기 위해서는 체중 중심이 잡혀야 되니까 그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관관계를 몇 개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활쏘기 경험이 많다고 해서 꼭 센 활을 강공을 쓰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활쏘기 경험이 많다고 해서 시수가 좋았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최고 시수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신체 균형,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아무래도 악력이라든지 요 어깨의 회전력 아니면 손목의 편근력이 좋은 사람들 근력도 측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활의 장력이 높은 50파운드 뭐 더 높은 활들을 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지사 시간 같은 경우 보면 뭐 활쏘기 경험이나 활 장력, 최다 시수 이런 거랑 관련성이 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봐도 이렇게 활 잘 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빨리 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자기가 맞은 표에 맞기만 하면 그냥 바로 발시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회전 각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도 굉장히 많이 회전을 하고 허리의 회전이 굉장히 커서 한 25도 정도 회전을 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수행 시간 보면 한 전체적으로 한 12초 정도의 활을 쏘고 있고 지사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동을 보면 거의 역시 활을 오래 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정말 그 굳히기 시간에는 거의 체중의 이동이 없이 활을 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강의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 연구는 뭐 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